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4월 3일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삼지연시를 현대 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꾸려주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시려 바쳐오신 경야는 총미소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 삼지연시를 이 세상 구호대에 내놓아도 선색이 없고 또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색 있는 산간문화 도시로 준비시키실 구상을 하시고 삼지연시 꾸리기 위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것은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삼지연시를 훌륭히 꾸리는 것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여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를 노동당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전 산간도시 전형으로 전면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삼지연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 의무라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건설장을 찾고 찾으시며 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장을 찾아주셨던 2019년 4월 3일은 삼지연시 건설 2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 1단계 공사계획에 반영됐던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새로 계획된 고층 살림집과 봉사시설들에 대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북방의 추운 겨울철 날씨 조건에서도 공사를 많이 진척시켰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삼지연시가 또다시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이런 속도 이런 기세로 냅다 밀고 나가면 당에서 구상한 대로 삼지연시 건설을 제2일 안에 결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을 총궐기시켜 2단계 공사 대상들도 계획대로 무조건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시 건설에 필요한 노력과 자재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도 현지 지도하시면서 감자가루 생산 동력을 비롯한 공장 운영 실태도 구체적으로 열의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 여기 기토장과에 감자가루 포대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감자가루를 산같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지난해 감자 저장고에 쌓아놨던 감자들이 오늘은 감자가루산이 되었다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정말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은 당에서 마음먹고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공장인 것만큼 공장을 잘 운영하여 국내 인민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여 한다고 하시면서 감자가루와 감자광품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미소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 자리 잡고 있는 삼지연시는 현대 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도 소개되었으며 2019년 12월 2일 경야는 총미소동지를 모시고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2024년 7월 경야는 총미소동지께서는 또다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 사업은 나라의 자연을 널리 속에 선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수준을 더욱 높이며 관광업을 통하여 지방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 실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날의 날마다 부흥번영하는 새 세상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안아오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에 또 받들려
이제 모지않아 혁명의 송지 삼지연 시에는 경이적인 인민 사랑의 기적적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계승자들의 대요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미령의 병기창에서 자력의 마치 소리를 높이 울리며 연길 폭탄을 만들어낸 투사들의 창조 정신과 투쟁 기풍을 따라 배우며 백두 전구들을 편답하고 있는 216사단 직속 사회안전성연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무두봉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미령의 곳곳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겠다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결사항전을 벌린 항일혁명 투사들의 강의하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녹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군길을 타고 치운 답사행군 대원들은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1일 군마를 타시고 또다시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의하는 청기수 동지께서는 꺾이는 봄날의 백두대지에 와서야 어떻게 백두산의 녹과 기상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산발이 시리고 깃뿌리를 토려내는 듯한 강추위를 느껴봐야 항일혁명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정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을 비롯한 노래들을 합창하며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첫말리길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억세게 이어갈 득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군길을 이어온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의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숭엄한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행군 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송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을 비롯한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운 항일 선열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알았습니다.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사령부 귀틀집과 출판소, 항일 유격대의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을 비롯한 사자봉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버루를 옥촉같이 다지자. 각지에서 선전선동 활동을 맹렬히 벌려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당 앞에 결의한 증산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때로부터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일 최고 생산 실적들을 연이어 기록해 나가고 있는 상원의 노동계급이 더 높은 생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생산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데 맞게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합기업소에서는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한 노력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세 번째로 되는 혁신자 축하 모임은 부강조국 건설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크나큰 믿음에 세멘트 증산으로 보답할 요리에 충만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토쟁 기세를 고조시킨 의의 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평안남도에서 강륜 선전의 내용을 풍부하고 선전 형식을 실효성 있게 정환되기 처해서 집중 강륜 선전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로 들끓고 있는 은산 종이공장 건설장에 달려나간 도안의 지괴 강연 강사들은 강연 선전과 예술 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건설자들의 토쟁 요리를 돋궈줬습니다. 평안북도의 지괴 강연 강사들은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 중심 건설장을 찾아 집중 강연 선전 활동을 기동성 있게 전개해서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애국 청년들의 악명된 요리를 더욱 분출시켰습니다. 이들은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용질로 간직하고 맡은 대상건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떨칠 것을 돌격대원들에게 허소했습니다. 한편 천리마 지강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소해지구 도직명위원회의 직명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이 화선식 정치사업 및 직관선동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로 당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세대 강선노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높은 강철 증산 성과로 빛내나갈 것을 호소하는 이들의 힘찬 화선식 정치사업과 직관선동은 철강제 증산에 떨쳐나선 이건 노동계급의 토쟁을 힘있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화선식 정치사업 경연과 직관선동 경연에서는 평양시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와 남포시, 개성시 직명위원회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지에서는 나라의 모든 산과 강을 법의 산, 법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산치수 사업을 과학적인 타산과 실천 방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윤탄군에서 나무모 생산과 나무 심기, 산림보호와 관련한 보여주기가 진행됐습니다. 보여주기에는 황해북도 안의 시군 산림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이 원료를 이용할 산열매 수송들과 함께 올해 우리가 새로 받아들이는 기름 원료 수송인 의나무와 민그로세 나무를 비롯한 나무 생산 방법의 기술적 특성과 그리고 제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배워주기 위한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기름 원료로 수송이 아주 좋은 민그로세 나무와 의나무, 기름밥나무 생산을 보여주기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나무를 심도록 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한편 라선시 손봉구역에서 강하천 정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만도 백합천, 독산천, 강곡천을 비롯한 중소하천들이 10여 개가 됩니다. 제방 보수, 묵길 고추팩이 또 강바닥 구역에서는 백학천을 비롯한 큰 물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의 설비와 용량을 집중해서 공사를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천시에서도 강바닥 파기와 제방성토, 제방장석 쌓기를 비롯해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천시에는 크고 작은 중소하천이 거의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80여 개 중소하천이 거의 다 바다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강하천 정리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강바닥 파기, 물길 고추 패기, 제방 장석 쌓기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창군 교든들을 차근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맹렬한 증산 토쟁을 벌여 3월 30일 현재
리몹송적인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90% 이상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했습니다. 강춘혁 기자가 리몹송적인 통나무 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 있는 량강도 리몹관리국의 여러 생산 사업소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는 먼저 우리나라 림산 사업소들 중에서 제일 해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배감 갱목 생산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량강도 소재지로부터 배감군까지 300여리, 군 소재지로부터도 60여리 정도 떨어져 있는 배감 갱목 사업소는 해발고가 근 1800m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집적공, 이제 볼목공 기자 만난 김용수 지배인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조항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도 방대한 건설 투쟁을 전개하여 리상 실현회로 또 한 번 비약할 때 대해 간곡히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당의 대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리모 부문이 맡은 임무는 실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기적적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는데 백두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제일 먼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감 갱목 사업소는 3월 말까지 리몹송 쪽으로 제일 먼저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이것 벌목공들은 자기는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조항과 제일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서 올해 1월 2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조항위원회 본부총사에 불러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영광의 자리에 적용주 동무도 있었다고, 그를 비롯해서 지난 4년간 8명의 벌목공들이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긍지 높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2022년 새해의 첫 아침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주최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불도젤 운전수 김명기 동지도 있는데, 아버지 대로부터 아들 대까지 3대가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목공인 박명일 동무도 부모들의 뒤를 이어 리모 부문에 탄원한 때로부터 지난 18년간 해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불도젤 운전수 김정철 동무입니다. 김정철 동무는 매일 수십 밑방미터의 통나무를 아슬아슬한 산판에서 끌어내리면서 연유 절약기를 창안 도입하여 1사분기에만도 수십 킬로그램의 연유를 절약하고 1월 중순까지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자는 여러 작업소들이 분산되어 있는 림산 사업소의 특성으로 많은 혁신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곳 일꾼들과 벌목공들의 모습에서 깊은 산속에서도 당과 국가를 묵묵히 받들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림산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감 갱목 생산 사업소에 대한 취재에 이어 기자는 해발고가 2000m인 북계수령을 넘어 연암 갱목 생산 사업소도 찾았습니다. 연암 갱목 생산 사업소는 리몹송 쪽으로 통나무 생산량이 제일 많은 사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연암 갱목 생산 사업소 박천 림산작업소 소장 허철 동지란 당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무배기에 편리하고 끌어내리기도 좋은 겨울철에 통나무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해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서 2월까지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결속하고 지금은 사이 나르기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벌목공이 된 김광성 동무, 1사분기 기간 수천 입방미터의 통나무를 수송한 화물자동차 운전사 리광명 동무, 지난해보다 1.2배의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는 제대군인 벌목공 최충일 동무, 17년간 기관사로 일해온 림철기관사 문영철 동무를 비롯한 혁신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안충일 지배인 동지란 당에서 마련해준 림철기관차와 불도젤들, 화물자동차들이 통나무 사이 나르기에서 용을 쓴다고 하면서 깊은 산속에 아무리 많은 통나무를 쌓아놓아도 그것을 제때 실어 나르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윤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는 것과 함께 림철길을 채벌장 가까이에 접근시키고 림철 기관차의 견인력을 높여 계획보다 많은 통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기자는 갑산 림산 사업소 신명 림산 작업소도 찾았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량강도 리목관리국 선전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량강도 리목관리국의 일꾼들은 통나무 정산의 방도를 대중의 정신력 활동에서 찾고 생산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선전선동 활동을 격식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지방중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생산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량강도 리목관리국의 일꾼들은 이곳 림산작업소에서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수 있은 것은 가족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수십 리나 떨어진 림지까지 가족 소대를 묻고 올라와 며칠씩 묵으며 남편들의 일선을 돕고 작업에 실참에는 노래도 불러주고 고무도 해주는 벌목궁 아내들을 보며 기자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집살림보다도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며 벌목궁 남편들을 따라 나선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의 모습에서 곤란 앞에서는 강리하고 굳센 이 나라의 모든 벌목공들의 아내들, 남편들과 같이 애국의 길에 한 생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어느한 봄자리 바라지 않네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네. 기자는 량강도 리목관리국의 여러 사업소들을 취재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위대한 성과들과 자랑스러운 창조물들마다 이란 외진 산판에서 눈비를 맞으며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림산노동 계급의 헌신의 노력도 깃들어 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산속에서 누가 알아주는 이 없어도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주축가 되고 고임돌이 되어주는 온 나라의 벌목공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냅시다. 최근 기상 상태와 관련해서 기상수문국에서 알리는 소식입니다. 현재 변덕스러운 봄철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기상 상태가 앞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강수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고 모레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적고 그로부터 이제 며칠 동안은 또다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4월 상순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남쪽에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 저기압이 놓인 것으로 해서 내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에서 센바람이 자주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고 센바람도 자주 부는 기상 조건은 농업 부분과 산림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산불 방지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세게 부는 조건에서 자그마한 불씨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림감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과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입산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위험 구역들에 대한 감시와 통보, 인원 동원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산불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일본의 축구장 5개 벌의 면적을 태우며 고세게 확산됐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당시의 진화율은 0%였다고 합니다. 또한 2월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산불과 들불로 인해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대현과 에히메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월 중순에 발생한 산불이 한 달이 넘도록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 확산돼서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로 나무잎이 마른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진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산불과 관련해서 조종불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건조한 산림에 일단 불이 달리면 순식간에 확대되고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도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그 방지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 농업과 식량 안전에 미친 재해의 영향은 세계적으로 재해 발생 건수가 1970년대에는 연중 100건도 안 됐지만 최근 20년 동안에는 해마다 거의 400건으로 늘어났으며 그러해서 매해 수억 톤의 농산물이 손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세계경제연단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후과로 2050년까지 세계의 쌀 수확량이 15%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감자 생산량만 해도 5%씩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수업 분야에서도 그 후과는 혹심합니다.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의 후과로 일부 나라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던 계절 과일과 남새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희귀과일, 희귀남새로 됐다고 합니다. 현실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 곧 인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미소수지에 의한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소수지에 의한 토양 오염은 주로 농업부문과 산림부문에서 비닐방막을 비롯한 각종 수지 제품들을 사용한 후 정확히 회수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데서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직경이 5mm 이하이며 잘 분해되지 않는 합성 중합물인 미소수지가 토양에 다량 축적되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잎이나 열매로 옮겨져 나중에는 그것을 섭취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온화한 연구 집단이 발표한 데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몸 안의 미소수지 축적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에게서 최고 9가지 종류의 수지가 발견됐으며 지요 사람의 뇌에서까지 5.5미크로미터 이상의 미소수지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까지 해치는 수지 오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 속에서 거체 축전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체 축전지는 인화되지 않는 거체 전해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축전지보다 사용 수명이 오래고 안정성이 좋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거체 축전지는 다음 세대 동력전지의 주되는 발전 방향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체 축전지를 공업 분야에 광범위 적용하는 데서 제기되는 난 문제는 거체 축전지가 음극과 전해질 사이의 호상작용이 좋지 못하고 방온도에서의 이온 전도도가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중합물과 나노사기 섬유들이 결합된 초방막형 거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량이 크고 에너지 밀도가 균등한 새로운 거체 축전지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 원가가 낮으면서도 안전하고 사용 수명이 긴 거체 축전지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평균 낮 최고 기온 변화 상태를 보면은 3월 31일까지 평년보다 낮다가 4월 1일에 평년보다 2.1도 높아졌고 2일에는 평년보다 다시 2.4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평년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옷받고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월 상순까지도 기온은 평년 정도 또는 평년보다 높겠으나 그 변화는 비교적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본부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벼모판 씨 뿌리기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벼 쌍마오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자강도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 라선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삼지연과 회령을 비롯한 일부 지역, 호천, 공덕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이북의 일부 지역과 이천, 김하에서 오전 한때 안개가 꼈고 청진에서는 오후에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4월 4일 금요일, 24절기로는 청명입니다. 청명은 24절기의 5번째 절기로서 맑고 밝은 봄 날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이 시기에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는 일을 하곤 했고 또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농사일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청명은 예로부터 추석과 함께 우리 민들에게 조상의 묘를 찾는 날로 되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날씨가 건조하고 샘바람도 자주 불고 있는 것만큼 해당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산불 방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강원도, 함경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평양시를 비롯한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초당 10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룩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계속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나 새벽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생바람도 불겠으며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